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한국의 AI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원본 분석 자료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로 시작해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큰 위험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블랙록의 전략,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금광시대에 금을 직접 캐는 대신에 그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삽이랑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블랙록이 지금 딱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금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를 여는 데 꼭 필요한 기반 시설, 일종의 디지털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걸 선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래가 처음에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완벽한 윈윈,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시면 양쪽이 얻는 게 확실해요. 블랙록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말 그대로 디지털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아시아의 AI 허브로 커나갈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이걸 보면 정말 거대한 전력적 파트너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말이죠.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어쩌면 경고등이 켜지는 듯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장기적인 통제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영구적인 종속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될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외국 기업에게 영원히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데이터 국지화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디지털 국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어막이 있습니다. 바로 소버린 클라우드인데요. 이건 특히 국가의 공공정보나 국방처럼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위해서 국내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별도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만큼은 완벽하게 우리 통제하에 두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철도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AI 인프라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데이터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들의 일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먼저 AI가 없던 시절 우리 업무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끝없는 서류 작업,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 때문에 야근도 많이 했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모든 걸 실행해야만 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방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건 AI가 순식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그 결과를 보고 더 깊이 분석하고 통찰력을 얻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역대급 조수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새로운 기준선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AI 리터러시.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질문하고 또 내 일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죠. 이게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코딩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오히려 이 세 가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째, AI에게 뭘 물어봐야 할지 아는 문제 정의 능력. 둘째, AI가 내놓은 답이 진짜 맞는지,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AI 도구들을 창의적으로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적 융합 능력.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알겠다.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지금 당장 뭘 어쩌라는 거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본 분석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3개월짜리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달에는 관련 책도 좀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기본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써보면서 내 일에 적용해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보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AI 인프라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저 수동적인 거주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